자, 오늘은 독서의 시간입니다. 현대인의 성윤리 가이드라는 책이 얼마 전에 출판을 되어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 9명의 저자네요. 9명의 저자들이 백문, 백답을 하고 있는, 그리고 기본적인 것은 보수적인 기독교 색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책을 통해서 나는 좀 보수적인데 어떤 주장을 잘 정립을 좀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된다면 한번 구입해서 읽어보시기를 추천을 해드립니다. 하지만 반대로 보수적인 편향성을 갖고 있다는 사실도 염두에 두세요. 오늘은 류현모 교수님의 성적 지향과 동성애를 챗 GPT 4.0에 300달러짜리에 돌려서 된 거니까 좀 들어볼 필요가 있겠죠. 물론 챗 GPT가 기준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리하고 또 어떤 반론을 이야기할 때 굉장히 도움을 주고 있더라고요. 성적 지향과 정체성, 성적 자기결정권, 성전환이 가능한가, 동성애의 역사적 기록, 킨지 보고서, 동성애 축제, 스톤월에 대해서 동성애가 질환인가, 동성애는 유전인가, 동성애는 정신질환으로 의학적으로 되었지만 이게 정치적 압력으로 삭제가 되었다. 그래서 WHO에 지금은 동성애가 질환이 아니다. 근데 정치적 압력이다. 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동성애는 유전이 아니고 선택된 행동이다. 동성애가 차별 금지 차근법이라 그러죠. 해당되는가? 성적 지향과 젠더 정체성에 대한 이런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어요. 이걸 한번 정리를 도표로 만들어 보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렇게 10가지. 첫 번째, 성과 젠더. 젠더는 사회적 그러나 구성원이기 때문에 생물학적 성이 유일하다. 젠더 자체를 인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젠더는 생물적 심리 결합체이고, 젠더는 좀 다양해요. 예를 들자면 난 약간 취향이 여성적인데 여자들이 좋아하는 그런 메이크업이든지 이것까지 완전히 아니다. 이렇게 해서 복잡해요. 성적인 자기 결정권, 이 성현명적 개념이고 성선의 성적 방종을 조장하고 있다. 근데 그게 아니고 성폭력 예방과 좀 이따가 성적 자기 결정권이 뭔지 제 GDP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봅시다. 성전환 가능 여부, 생물학적 성이 불변이다. 성전환은 건강에 해롭고 불가능하다. 이 성전환은 정신건강 치료 일환이고 의료적으로도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 동성애의 역사, 고대 문란한 문화에서 비롯되었고 기독교가 이를 바로 잡았다. 역사 전반에 걸쳐 존재했고 윤리 판단은 시대와 사회마다 달랐다. 킨지 보고서 비과학적 왜곡된 성향이 탕활하게 출발점이다. 물론 그런 것도 있겠지만 학문적 영역으로 성을 끌어낸 공로와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균형 있게 스톤월에 대한 이야기도 나타나 있고요. 성적 일탈이다. 그 반대로 차별과 폭력에 대한 저항이고 인권운동의 역사적 전환점이다. 동성애는 질환인가? 동성애는 질병인가? 본래 정신질환이었고 정치적 압력으로 삭제가 되었다. 학문적 의학적 판단에 따라서 제외된 것이지 이 정치적 압력은 아니다. 동성애는 유전되는가? 유전될 사유, 인권 사유가 될 수 없다. 유전성은 낮지만 성적 지향은 개인이 선택할 수 없는 성정체성이다. 차별금지법이 타당한가? 성소수자에게 과도한 권력을 두었고 법적 평등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다. 차별금지법을 통과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가? 그런 면에서 차별 방지 목적이지 표현과 종교의 자유도 동시에 보호할 수 있다. 실제로 보수적인 또 저자의 관점 기독교, 또 기독교가 전부 다 보수적이진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논쟁이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챗 GPT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종교적 시각에서 동성애, 창조 질서, 일관성이 있는 주장일 수 있겠지만 일반 국가의 입법과 충돌하는 지점이 있다. 과학적 시각이냐, 그다음 법적인 시각이냐, 이게 다 골고루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자, 먼저 좀 다룰 것은 간성이 선천적 질환이다라고 하는데 이 간성이 선천적 질환인지를 한번 물어보았어요. 이 의학적으로 성발달 질환 SDSD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저도 이번에 처음 알게 되었어요. 발달이 질환이 있는 그런 디스오더의 문제인가. 그래서 염색체의 호르몬의 유전자 돌연변이에 이런 발달의 질서가 무너져 있는 그래서 질환인가. 의학적으로는 선천적 질환으로 진단되고 치료가 관리가 필요하다. 그러나 인권적 측면에서 이 자체도 하나의 성정체성의 하나로 보고 있다 이야기를 하죠. 이거가 지난번에 올림픽 때, 파리 올림픽 때 논쟁이 되기도 했습니다. 질환이나 비정상으로 낙인 찍는 표현을 피해야 한다는 의견이 강하다. 결론, 일부 간성 상태가 선천적 질환인 것은 맞지만 모든 간성 상태가 질병은 아니고 사회 문화적 해석에서 차별이나 낙인을 피하고 정체성의 다양성을 존중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또 두 번째 보수 입장에서 성적 자기결정권이 성폭력 예방이다,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이게 뭔데 성폭력을 예방하는 게 성적 자기결정권하고 무슨 그래서 의문이 생겨서 물어보았어요. 근데 배우게 된 게 뭐냐면 성적 자기결정권이 어떤 의미냐? 자기의 성적 신체와 행위에 대해 스스로 선택하고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성폭력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할 수 있냐면 성폭력은 동의 없는 성적 접촉 전체. 그래서 내가 동의했는가? 두 번째 거부, 싫어, 그만해. 이 거부 의사에 대한 법적 보호, 교육적 효과, 청소년이나 일반인이 자기 몸에 대한 권리가 있음을 인식하고 성적 강요의 저항이나 피해 예방이 쉬워진다. 그 피해자가 있다면 어떤 이 폭력이 되기 때문에 피해자의 피해 사실을 입증하고 법적으로 보호할 수 있다. 이런 면에서 성적 자기 결정권. 근데 이 말이 좀 애매한 게, 그럼 나 남자 할래, 여자 할래, 그런 것으로 이 의미가 왜곡될 수가 있어서 계속해서 교육부에서도 이런 의미가 아니다. 내가 남자, 여자, 이런 성 정체성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 단어를 조금 바꾸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실제 사례에 있어서 성적 자기 결정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 입장에서 내가 싫다고 했는데 강제로 했다는 사실이 법적으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그것도 성적 자기 결정권에 대한 이야기다. 성적 자기 결정권이 뭔가 바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성행위를 할지, 언제 누구와 할지, 어떻게 할지, 하지 않을지 그에 대한 모든 것을 내가 결정하는 거죠. 성 정체성에 대한 결정권으로서 이야기해 나가는 것은 조금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자주 오해를 하고 있대요. 성소수자만의 권리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권리다. 이야기를 하는데 아마 보수 쪽에서는 이걸 굉장히 많이 오해라고 하니까 이런 염려가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이런 오해를 해서는 안 된다는 것도 우리가 꼭 기억할 필요가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